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5.18 진상규명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래서 4년 넘게 이 진상을 조사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북한군의 개입 이게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없다, 있다 이게 아니라 조사를 계속한다 이런 수준입니다. 자,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할 때 북한군을 어느 정도 보는 건가? 자, 몇몇 사람도 북한군인가? 아니면 이 중대, 대대 이런 큰 대규모를 말하는 것인가? 자, 거기다 최근에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한군이 개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드러나서 이렇게 큰 파문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5.18 관련돼서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진행형이다 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검증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선 마치 금기 사항인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라도 시인으로 알려진 정재학 시인이 오늘 5.18 북한군 전사자 추모비의 함이라는 제목의 개인 칼럼을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다시 이 전라도 시인의 눈에로도 지금 북한군의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18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5.18이 북한에 개입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마을동 5.18 모임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그리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면서 민주화 유공자로 군림하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18 세력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고 고소고하는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용해서 사령을 다해서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당한 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무장 폭력에 대한 지나친 장량과 묵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습격의 반역성에 대한 논란이자 그들은 혁명의 시기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란 그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46곳이라 된 무기고 탈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한두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기고 탈취는 한두 사람이 46곳에서 일시에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무기고는 총과 총탄이 따로 관리되는 곳입니다. 그래봐도 46곳에서 총과 총탄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꺼번에 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약탈한 무기 속에는 수류탄도 있고 기관총도 있습니다. 자, 총기를 반납하자는 광주 유지들의 설득에 끝까지 반대하고 총기를 들었던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5.18 세력은 그들의 정체를 묻어버린 채 오로지 강력한 의지를 지닌 민주화 유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정재학 시인이 아는 한 총기 무장 세력이 반역행위라는 점을 광주 유지들만 알고 있었던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5.18 개혁론을 막기 위해서 5.18 세력은 김일성의 발표문을 내세워서 북한이 5.18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김일성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로 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김일성을 신뢰하는 자 아니면 이 또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김일성은 5.18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의 말입니다. 우리는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 미군이 남조선에 조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군대를 보냈다면 전쟁을 각오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정재학 씨는 이 말을 분석해보면 김일성의 5.18 개입은 또 분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꼴이라고 설명합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정규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일성은 남한 내 남노당 계열의 제5열과 특수부대 남파에 대한 말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규군만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간첩 남파 그리고 특수부대와 남로당 불순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는 함구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의 이 말이 거짓이면 5.18 당시의 거리 광경을 현장 상황으로 평양과 전 북한의 실시간으로 방영한 사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북한으로 보낸 수많은 전파 교신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총격이 빗발치는 실제 장면을 촬영해서 보낸 자들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특수군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뭘 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간첩 침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고 일반 군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북한은 정찰 총국 그리고 보위부, 통일 전선부 등에서 수많은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반인처럼 머리 기르고 남한 말을 쓰도록 훈련된 특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이 자들의 정체까지 밝힐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 비전향 장기수 사상범들은 매일 아침 교도소에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남부당 계열의 제5열들이 5.18을 가만 놔두고 봤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이들의 존재를 1980년 6월 19일에 낱낱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물이 추업의 형태로 함경북도 청진역 북방 800m, 낙타산 중턱 70m에 위치해 있다고 정재학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춘의 고귀한 신명을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님일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명이라고 해서 이 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걸음을 멈추고 용사들의 불멸의 애국 정신을 추억하라. 피로소 조국을 지킨 인민군 영웅 열사들의 혁명 정신과 찬란한 위훈은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어비에 새겨진 사람들의 사망일은 모두 1980년 6월 19일입니다. 5.18이 끝난 후 6월 1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단은 가나다 수도로 일부만 발췌해보면 홍성표, 김석준, 한창준, 오부진, 김원선, 김응숙, 김국식, 김한수, 서대석, 우준선, 조영규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세력은 이 추모비를 조작이라고 강변하지만 북한이 어떤 곳인데 이런 추모비까지 가짜를 세우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자주를 강조하면서 고개육자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 추모비를 세운다 하는 것. 조금이라도 비위 상하면 남북 연락 사무소도 폭파하고 개성공단도 폐쇄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대통의 혈통이 아니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 떠받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00명 북한 특수군 난파선은 신민성과 함께 강렬한 설득력을 지낸다고 정작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 김일성은 김대중 남조선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에 20만 달러 공작금뿐만 아니라 조청년을 비롯해서 수많은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돈과 인력을 보충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2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는 수천만 달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대중을 향한 북한의 공작이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 즉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세계가 놀란 사건이었으나 둘은 비밀스럽게 김정일의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정부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알아낸 바로는 김정일이 내민 것은 북한이 김대중을 위해서 보내준 돈과 인력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